한강 나들이에 나선 박혜선 씨. 한창 자신의 모습을 촬영 중인데요. 오, 햇빛.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아까 낮까지는 엄청 추웠는데 햇빛이 짱짱합니다. 자라란. 여기서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콘텐츠로 소통을 하고 있는 8년차 크리에이터 혜선이라고 합니다. 혜선 씨는 유튜브에서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패션, 먹방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서 더 촬영할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들고 나온 장비로 능숙하게 촬영을 준비하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블루투스 마이크를 안 가져왔어요. 다녀올게요. 이런 거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시청자분들도 이거 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하는 거를 무조건 찍어요. 아, 이거 사람들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설명해줘야 되는데, 나 이렇게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이걸 영상을 못 찍었다 하면 너무 속상하고. 안녕하세요, 바르기 친구들, 선이에요. 머리를 염색하는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휴가철 여행 모습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른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집에 있던 거랑 샌드위치랑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원래 과일을 담으려고 했는데 집에 과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워놨어요.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하지만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친근하면서도 개성 있는 영상을 연출한다는데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아, 이거 했네? 재밌겠다. 너무 부럽다. 아니면 나도 가고 싶다. 또는 나 못 갔는데 언니 영상 보니까 대리만족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이 하이. 안녕.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말. 친구들 안녕. 혜선 씨의 친구들도 중요한 등장인물인데요. 밥 먹었니? 이러한 기획과 연출, 촬영과 편집 등 제작의 모든 과정은 혼자 도맡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상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녁까지 재밌게 놀고 그러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서 제가 스스로 편집을 한 다음에 썸네일 제작까지 하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인생 기록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흥미를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트니스 모델이자 헬스 트레이너인 조현상 씨도 5년째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이제 제 회원님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대회를 나가는 선수분들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마지막 가슴 열고 내려갈 때 가슴 열고 그렇게, 그렇지. 쥐어짜듯이 열기 하나.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운동을 더 시작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내가 운동이라는 이 매개체 안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요. 운동으로서의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하나 더 올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더 주목을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직관적인 그 좋아요, 하트 수가 몇 개를 찍힐 수 있을까?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성적표가 나오듯이 뭔가 저한테는 이게 성적표인 거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게 저한테 성적표예요. 사실 현상 씨는 예전에 스키 선수였습니다. 2018년 국가대표 상비군 활동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는데요. 네, 스키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 더 비인기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도 아니고 국가대표 상비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어중간한 위치가 정말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그만두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안 되고 천직으로 생각했던 일을 접으며 방황의 시간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후 헬스 트레이너로 진로를 바꾸고
SNS를 통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을 갈아 넣은 이제 스키 선수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은퇴하고 다른 운동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벼랑 끝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이젠 안 된다라는 생각. 근데 여기에 와서 제가 1년도 안 된 시기에 실제로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저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더 미친 듯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서러움을 여기서 풀었다라고.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은 집에서도 이뤄지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님 안녕하세요. 촬영한다 그래서 다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형 몸 비슷하게 만들고 인스타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운동 노하우를 전하거나 질문에 답하며 구독자들과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만큼 많이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정의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런 분들이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혹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체계적으로 주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좀 더 주목을 받았고 또 그들에 대한 산업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구독자의 규모에 따라 나노 인플루언서부터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축제 현장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걸까요? 아루치카 예보링 뭉순임당님. 사투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말하시는 게 정말 재밌으세요. 저 우니의 끼니 유튜버 보러 왔습니다. 평소 구독하고 좋아하던 인플루언서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 채널의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실존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막 하남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군대 이렇게. 이게인데 4개요? 살아있어서 오늘 먹어야 돼. 벌칙인 줄 알고 잘 먹을게요. 상상 이상의 열기에 인플루언서들도 놀라워하는데요. 이런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최고였어요. 진짜 1시간 조금 넘게 기다렸는데 그런 거 다 진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더 소탈하고 일상적인 부분을 더 볼 수 있어서 연예인 예능보다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좀 닮고 싶은 부부의 그 면이 있어서 그 면을 좀 따라하고자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큰 브러쉬로 이쪽에 붉은 포인트를 더 넣어주고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미용과 패션이란 공통의 관심사로 두터운 구독자층을 형성한 하지은 씨는 SNS 속 애칭인 로즈하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아기자기한 핑크빛 취향을 살린 영상들은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공주 옷이에요. 사실 평소에 입을 일은 없고요. 다 촬영용? 이런 거 누가 입고 다니겠어요? 이거 브랜드 옷이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뷰티, 패션, 일상, 여행, 라이프 스타일, 닭구 이렇게 지금 주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취미 같은 것도 많이 컨텐츠로 공유를 하고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컨텐츠 위주로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다이어리 꾸미기 존인데 기업의 광고 의뢰나 제품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취미와 취향이 비슷한 팬들의 기호를 분석해 직접 상품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 거? 다이어리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든 거거든요. 되게 특별하잖아요. 제가 만든 거를 구매를 한다는 거는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정말
뭔가 저랑 취향이 똑같고 저를 믿고 산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내가 이분들한테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거 느껴요. 큰 받았거든요. 고정 팬이 된 엄청 구독자들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오기도 하는데요. 그려주셨거든요. 많은 인기를 얻은 뒤에도 구독자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응원과 애정을 받고 있었구나.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을 또 받고 그리고 잘해야겠다.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움이 사실 매력이죠. 저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는 그 가까움, 그 직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관계 맺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건 사실이죠. 공통 관심사와 취향이 있을 때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것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디지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관심사나 그다음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뭐 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인플루언서와 소통하는 것에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인플루언서에게로 이어지면서 광고 시장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맨투맨 협찬권 사진 찍으려고 이제 장소를 찾고 있는데 좀 배경이 깔끔한 데가 좀 이제 상품이 돋보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과 일상 사진을 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원우 씨. 구독자는 만여 명 규모로 활발히 협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네. 초대를 또 해주셨는데 저 피드 혹시 어떤 점을 보시고 혹시 메시지를 주셨는지. 스포티한 카페인데 피드의 감성이랑 좀 맞아가지고 되게 웃음도 되게 밝으시고. 네. 보통 이러한 광고나 협찬은 개인 SNS를 통해 제안받고 있는데요. 약속된 물건이나 장소의 사진을 일정 기간 안에 SNS에 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인스타 DM으로 먼저 브랜드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저랑 또 이제 그걸 다 받을 수는 없고 저 피드랑 좀 이제 성격이나 그런 컨셉이 좀 그래도 비슷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SNS 계정을 관리하고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도 부지런히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노력이다. 아까 사진 하나를 위해서 진짜 한 여러 구도로 계속 몇십 번 반복하면서 찍고 그리고 뭐 어떤 분위기가 더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약간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면 SNS를 통해 제품을 발견한다는 응답은 60%나 되고 온라인 후기나 추천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답한 응답도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실제 소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팔로우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이미 사용해보고 이 제품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자신이 생각해도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뷰티 크리에이터 과정이 개설된 한 대학의 강의실. 강연자로 나선 인플루언서의 수업에 학생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이 화장품이 맞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사람의 화장품의 습관을 바꾸는 게 저는 중요했어요. 결국 비포 애프터가 없이는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내 지식을 너희한테 줄게. 대신 너희들의 달라진 피부 변화를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접근했었던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현재는 관련 업체와 홍보는 물론 제품 개발까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천억 원에서 올해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4%. 이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기를 띠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독자들마다 취향과 성향이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그 콘텐츠를 만드는 구독자의 성향도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콘텐츠나 광고, 어떤 상품 판매가 굉장히 그 결에 맞습니다. 그 콘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이제 디테일한 성향들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태로 콘텐츠 소비가 바뀌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장뿐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마이언백 루틴이라고 인플루언서나 그런 출연진 중에서도 가장 최연소 인물이었고, 이때 여기서 사진을 친구들이랑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취향과 개성이 뚜렷한 MZ세대를 끌어당기는 전략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SNS나 소셜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게 있는데 그 자체가 브랜딩화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팝업 같은 걸 하는 경향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샵들이나 그런 팝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찬이나 돈을 받은 사실을 구독자들에게 숨기고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귓광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귓광고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만 2만 건이 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 유튜버는 생방송에서 협찬받은 치킨을 먹으며 광고 사실을 숨겨 거센 비난을 받았고,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협찬받은 제품을 마치 직접 사서 후기를 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유혹이죠.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뒷광고 의뢰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가 드러나면은 팔로워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국내도 외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건건이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다 보니까 사실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소비 혹은 또 모두를 위한 공동의 선을 위한 어떤 소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천민서아리가 어떻게 셀럽이 됐는지 알고 싶지 않아? SNS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다뤄 화제를 모은 드라마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세계,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담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는 SNS라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욕망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또 사랑하고 싸우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현실감 있게 그려본 그런 작품입니다. 필요했던 게 이거니까. 드라마에선 구독자 수로 인플루언서의 계급이 매겨집니다. 구독자와 조회수가 권력이 된 세상. 탐욕과 질투로 얼룩진 인플루언서 세계의 민낯을 가감없이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막상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분들도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즐겁거나 그렇지만은 않고 그 안에도 대단히 강렬한 질투와 시기와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의 감추어진 이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플루언서 세계로 뛰어드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하나의 고민이거든요.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기획사들도 생겨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원자로 봤었을 때는 월 평균 한 200분 정도의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의 이력서라든지 프로필이 지원이 오고 있고 1차를 걸은 후에 내부적으로 상의 후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쯤 이제 대면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글 코리아에서 추산을 했었을 때 아마 올해는 분명 그 전체적인 유튜브만 한정을 해서도 1000조 시장이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열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인 것 같아요. 성공한 이들의 화려한 모습이 주목받는 인플루언서의 세계. 하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도 언제나 성공이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인 민정 씨는 2년 전부터 SNS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등산과 운동 주제로 활동하며 나름 성공한 인플루언서였지만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사진과 좋은 콘텐츠를 계속 뽑아내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좋아요가 안 눌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날 안 찾네. 내가 별로 이제 예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남한테 계속 좌지우지 되게 되더라고요. 평소 등산을 좋아했던 민정 씨는 한 장의 단풍 사진이 계기가 돼 본격적인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핫한 스팟이라는데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서 예쁘게 사진 찍고 이 코스는 어떤 코스예요? 라고 해서 자세히 정보도 올리고 해서 인스타 게시물을 위한 등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협찬과 광고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SNS 활동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료 광고도 받게 됐는데요. 물 끓였나? 응, 바로 넣어. 그때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현금으로, 그리고 제품은 몇백만 원씩 별도로 받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시장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제 신발장인데요. 이런 구두를 제외하고 남편 거를 제외하고 거의 다 협찬품이에요. 집안 곳곳엔 아직도 협찬받았던 제품이 남아있는데요. 신발과 등산복 등 구독자가 늘수록 협찬 물품도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등산 다닐 때는 협찬품 외에 제가 사는 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다닐 때는. 조금씩 인플루언서 간의 경쟁과 비교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찍고 산에서도 찍고. 열심히 찍으신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포즈도 좀 다양하게 맞아요. 하시고. 그래서 좀 모델 약간 이렇게 모델 포즈가 좀 익숙해졌죠. 이것도 광고 사진인데 영상도 찍고. 혼자 하신 거예요? 네, 다 혼자 해요 저는. 안에서 인플루언서들끼리 비교하거든요. 쟤 저거 광고하네. 나는 왜 광고 안 들어가 저거? 쟤는 저거 좋은 거 받았네. 나는 왜 저거 안 받아? 이런 빈부격차는 확실히 있고.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체중 관리를 하고 댓글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날씨를 가리지 않고 무리한 등산도 시도하면서 점점 행복감을 잃어갔는데요. 진짜 등산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멋있다. 진짜 등산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표정으로도 느껴지는데 그게 1년 반 지나고 제가 일로서만 하기 시작하고서는 사진에서도 제가 더 이상 예쁘지 않다는 걸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웃는 사진도 안 나오고 예쁘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보는 재미도 없고. 난 좀만 너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민정 씨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가면은 그냥 경치 즐기고 그다음에 뭐 바람 맞으면서 진짜 그 산의 정말 아름다움을 만끽했는데 얘는 늘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왜 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네가 이걸 함으로써 행복하냐. 저는 좀 행복한 것들을 하자 주의라 가지고.
결혼 이후 인플루언서 활동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단 민정 씨. 돌이켜보면 마음의 결핍을 SNS를 통해 채우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인스타 알림이 뜨면은 마치 연락이 누구 아는 사람한테 온 것처럼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알림에. 알림이 안 떠? 게시물 올려야겠다.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면 또 알림이 계속 떠. 그러면 마치 사람들이 날 찾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도 외롭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제가 저를 사랑해주고 너 잘했다, 멋있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남한테서 그걸 충족했던 거예요. 사람이 좀 그리웠던 거죠. 앞서 만난 헬스 트레이너 현상 씨도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이 늘 순탄하진 않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뒤엔 그 이상의 고충과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일 1컨텐츠를 무조건 약속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사업 준비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저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좀 순조롭게 촬영을 했는데 한 달에 내가 좋아요나 팔로우가 몇 명 정도 느는 그 평균치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벗어나면 또 돌아오기가 또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너무 사람들이 내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가 그냥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고 그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필수인 인플루언서들은 구독자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세요. 계속 이제 사람들의 호응에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계정을 막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업로드해야 되고 뭐 댓글이나 이런 소통의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한 댓글만 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뭐 상황들을 겪으면서 뭐 욕설이라던가 그런 뭐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뭐 상담이라던가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1세대 인플루언서인 대도서관 나동현 씨. 스튜디오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생방송하는 곳입니다. 들어오시죠. 대중의 눈길과 관심을 끌수록 고충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는데요. 중요해요. 근데 이걸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거의 모든 게 힘들어요. 거의 모든 게 힘들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 사람으로서는 겪어본 적이 없던 상황에 딱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긴 애도 물론 좋은 느낌이지만 이 반대도 되게 무서운 느낌이거든요. 실언.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잘못 내뱉었을 때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파되고 공유되는 시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대중들도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돼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타인의 SNS를 보고 열등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비교 욕구거든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처지는 뭐냐? 나는 뭐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것들만 하는 거죠. 럭셔리한 곳에 가고 해외여행 가서도 나는 맨날 돈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분들은 뭐 엄청난 레스토랑을 들어가고 부럽다 부럽다 하다가 내 처지는 뭐냐. 그렇게 돼서 나와 다르다. 인스타그램은 행복 전시의 경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절망을 올리면 좋아요가 없잖아. 가장 화려한 순간, 가장 값비싼 순간, 특히
이 소비 사회의 정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뭐 여행, 명품, 뭐 거의 이제 호캉스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시대가 이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에 굉장히 강박적이 되고 있고 그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가 지나칠 정도로 과잉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은 분명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라이크를 받고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싶고 근데 그게 뭐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진정한 삶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타인들과 맺어가는 관계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추상적인 타자의 인정만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독자 수와 좋아요로 대변되는 인플루언서의 세계.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각기 다른 구독자 수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잠을 봤는데 학생이실 것 같은데요? 학생 같아요. 사람들이랑 막 웃고 있는 사진이 많이 있어서 장난기 많고 친근한 ENFP일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신데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취미 생활은 예쁜 카페 가기? 2만, 3만 6천 명? 이분은 모델이신가요? 섬세한 느낌이에요. 취미는 여행인가 봐요. 팔로워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3.5만 명. 알고 보면 100만 아니야? 이분은 인플루언서. 딱 인플루언서 느낌이에요. 립 제품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협찬이지 않을까. 4만 명 이상? 6.7만 명? 네.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뭐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하는 뭐 활동 같은 거 사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나와서 좀 대중분들한테 알려지게 됐고요.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계급이라면 저는 거의 불가축 천민인데 네, 제 비공개 계정이고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그게 계급일 수 있는데 밖에서 만나면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타려면은 뭐 유행하는 노래 써야 되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트렌드를 무조건 탈 필요보다는 제 개인의 색채를 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즘은 많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여자들이라면은 핫한데 다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 빼고 다 가본 것 같으면은 좀 뒤처지는 기분이잖아요. 네. 그럴 수 없어. 이런 남들 다 갔는데 따라가야지. 저 사람이 막 명품 막 하고 다니니까 나도 저거 꼭 사야지 막. 명품관 앞에서 막 이제 가방 들고 사진 찍고 그런 거.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뭐 허탈하거나 뭐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고. 너무 예쁜 여자를 딱 봤어요 인스타그램. 와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쁘지? 질투나죠.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저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진이 예쁘면 질투까지는 안 나는데 동영상 예쁘면은 더럽게 예쁘다. 맞아요, 진짜. 와우, 이 사람은 지금 이 나이에 벌써 되게 많은 것들을 했구나.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자극받아서 열심히 나도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직업에서 이 사람들의 업의 필드는 이제 SNS 상이고 그 필드를 내가 고객으로서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들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되게 친근한 형 누나 같은 분들이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막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이 SNS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SNS에 영향력이 있으면 더 이제 발받침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SNS. 제 기준에 있어서는 엄청 천천히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증가를 시키기보다는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쌓여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밈 없이 자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올리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로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의 문턱이 낮아지고 일반인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 때로는 인플루언서로서, 때로는 구독자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크리에이터지만 모두가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즐겨보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도 수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플루언서 전성시대.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보든 그게 용기든 감동이든 힐링이든 그런 거를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리고 노력할 수 있고 그걸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해요. 한 번 올라가도 다시 내리막이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날 찾지 않고 그런 날이 오는데, 내가 지금 노력한 게 평생의 나의 이제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야겠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절대 위축되거나 자괴감 가질 필요 없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이렇게 찌들려 있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 계정에 오시면 아 그래 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어요.